안녕하세요. 라이프 디자인 캠퍼스 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오늘은 직업상담사 1차 시험 대비 행동주의 상담과 그 기법을 다루겠습니다. 심리학의 깊은 이론을 따지고자 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이론과 내용을 삭제하고 오직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동주의 상담과 기법은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상담과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개요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 불안감소 기법, 체계적 둔감법, 그리고 학습 촉진 기법은 별도의 내용으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확률 무려 51%입니다. 즉, 시험 두 번 보면 한 번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라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파블로스의 개를 생각하면 그 모든 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조건, 훈련, 학습, 반복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몽땅 다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학습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촉진시키고요.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을 사용해서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는 학습 기법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인도 학습이고 해법도 모두 학습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주요 키워드 학습, 조건, 훈련, 반복, 강화, 보상, 둔감법, 변별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고요. 그 단어들은 알고 보면 다 파블로스의 개 훈련 기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대표적 상담 기법으로는 자기주장 훈련 혹은 주장 훈련, 체계적 둔감법, 사회적 모델링, 역조건, 반조건, 조형법 같은 것들이 있죠. 자, 대표 키워드들 훈련 다 들어가고요. 조건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학습 들어가는 것들 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상담 절차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행동 수정 프로그램의 절차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마치 다른 걸 물어보는 것 같아서 따로따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표를 기준으로 왼쪽이 상담 절차고요. 오른쪽이 행동 수정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종류의 상담은 무조건 상담 관계 형성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상담 관계 형성은 빼고요. 첫 번째 상담에서는 첫 번째 문제 행동을 규명하는데 수정 프로그램에서는 목표 행동을 정의하죠.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상담에서는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 목표를 설정하지만 수정 프로그램에서는 행동의 기초선을 측정합니다. 즉 얼마만큼 고칠지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상담에서는 상담 기술을 적용하고 수정 프로그램에서는 기법을 적용합니다. 기술을 적용하나 기법을 적용하나 사실 같은 걸 적용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상담 결과를 평가하고 수정 프로그램에서는 행동 수정 결과에 검증을 하고요. 상담에서는 상담 종교를 하고 수정 프로그램에서는 행동의 일반화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문제 행동이 뭔지 알아내고요. 두 번째 그걸 얼마만큼 고칠지 판단을 하고 기법을 적용해서 고치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냥 상식적이잖아. 문제가 뭐지? 얼마만큼 고치지? 기법 적용해서 고친다. 이거를 다른 용어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은 크게 외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과 내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적 행동 변화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행동. 그 다음에 내적 행동이라는 건 결국은 마음속이죠. 즉 인지력이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을 다 인지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력, 무슨 불안함, 고침 이런 것들은 다 내적 행동 변화고요. 나머지 행동을 바꾸는 것들, 더 공부 잘하게 하고, 더 학습 잘하게 하고, 이런 것들, 더 좋은 학생이 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외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입니다. 외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거, 상표제도, 주장훈련, 행동계약 같은 것들이 있고요. 특히 행동주의 상담 기법에서 반드시 알아줘야 될 게 바로 자기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이 끝나고 상담자의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즉 자기지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외적 행동 변화 기법인 자기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요. 행동관리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내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 전부 다 마음 불안, 마음속 변화에 해당되는 거고요. 체계적 둔감법 별도로 다룰게요. 그 다음에 인지적 재구조화, 그 다음에 인지적 재구조화 같은 부분이 있고요. 내적 행동 변화라는 게 결국은 마음속, 뇌속, 머릿속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다 인지력이라고 다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와 내적, 그 다음에 불안함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덩어리의 내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외 행동주의 상담 기법 중에서 출제 이력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타임아웃 제도. 타임아웃 제도 별거 아니고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당신은 떠들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수업 못 듣고요. 30분간 나가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수업이라는 긍정적 강화를 받을 기회를 박탈시켜 버리는 겁니다. 스트레스 접종, 스트레스를 적당히 줘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고요. 과잉 교정은 적당한 강화인자가 없을 때, 즉 상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강화인자가 없을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실제 문제 사례를 풀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원인, 구스타인의 행동주의 상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다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1차 준비하는 데서는 무결단성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무결단성의 핵심 키워드, 자, 첫 번째 무력감입니다. 무력감. 그 다음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기억하긴 쉬워요. 무결단, 무력감이 있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 무력감이 있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그건 바로 무결단성입니다. 요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내담자의 불완전하고 부적응적인 학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밝혀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직업상담 이론이요. 1. 정신역동, 2. 발달적, 3. 내담자 중심, 4. 행동주의 직업상담. 정답은요. 네, 행동주의 직업상담입니다. 행동주의 직업상담의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 학습이죠. 원인도 결과도 다 학습입니다. 자, 불완전하고 부적응적인 학습. 모두 다 행동주의 직업 상담의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2번 다음은 어떤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인가? 첫 번째 상담 목표요. 비현실적인 공포나 불안의 제거와 학습을 통한 행동 수정이 중요한 목표였으나 최근에는 자기지도가 강조되고 있음. 자, 두 번째 상담 과정, 관계 형성, 문제 행동의 규명, 현재 상태 파악, 목표 설정, 상담 기술의 적용, 상담 결과의 평가, 상담의 종결, 마지막으로 상담 기술에는 주장훈련, 체계적 과민성 제고, 감동적 구상법, 혐오 기술 등이 있다. 1. 정신역동적, 2. 발달적, 3. 내담자 중심적, 4. 행동주의 직업상담. 정답은요? 네, 행동주의 직업상담이죠. 행동주의 직업상담의 주요 키워드들이요. 자, 학습, 뭐 이런 것들 다 조건 이런 것들 전부 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의 핵심 키워드들이죠. 불안 제거, 학습, 그 다음에 주장 훈련 이런 것들 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 핵심 키워드들이고요. 절차는 먼저 문제 행동을 규명해서 그 수준, 고쳐나가야 될 수준을 정하고 기술 적용해서 고치는 겁니다. 그게 상담 절차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전체 내용 행동주의 직업 상담이었습니다. 3번 자기주장 훈련이나 체계적 둔감화는 다음 중 어떤 상담 이론과 관련이 있는가? 1. 행동주의, 2. 인본주의, 3. 형태주의, 4. 개인주의 상담. 정답은요? 네, 행동주의 상담이죠. 이러이러한 훈련, 체계적 둔감한 훈련 이런 것들 전부 다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대표적 상담 기법으로는 이제 자기 주장 훈련 이런 훈련들 많죠.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화, 그 다음에 조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역조건, 반조건 같은 것들 이런 말들 나오면 모두 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입니다. 4번입니다. 주장훈련은 어느 상담 이론에서 활용되는 기법인가? 1. 형태주의, 2. 정신역동, 3. 행동, 4. 교류분석적 상담. 정답은요? 네, 행동주의 상담이죠. 행동주의 상담의 핵심 키워드, 조건, 학습, 훈련 이런 말들 행동주의 상담의 핵심입니다. 주장 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 상담 기법, 자기 주장 훈련이요. 주장 훈련, 체계적 두근감화 훈련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조건이란 말도 많이 들어갑니다. 반조건, 역조건 이런 것들이요. 5번 행동주의 상담에서 외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이요. 1. 체계적 둔감법, 2. 근육 이완 훈련, 3. 인지적 모델링과 사고정지, 4. 상표제도입니다. 정답은
상표 제도입니다. 외적인 행동 변화는 실제 행동이고요. 내적인 행동 변화는 마음속이에요. 그래서 인지자가 들어가는 거, 체계적 둔감법처럼 불안에 해당되는 것, 체계적 둔감법과 연관이 된 근육이완 훈련, 이거 전부 다 내적인 행동 변화에 해당되고요. 상표 제도는 우리 저기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 참 잘했어요 하고 그 딱지 주는 거 있죠. 이게 상표 제도입니다. 그래서 좋은 행동을 하면 자꾸 상표, 딱지, 토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 제도라고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외적 행동 촉진 기법의 대표자입니다. 6번 행동주의 상담에서 내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요. 1. 체계적, 2. 근육이완, 3. 인지적, 4. 상표제도. 정답은요? 상표제도입니다. 알고 보면 5번, 6번 완벽하게 같은 문제입니다. 내적인 행동 변화는 마음속, 불안, 인지력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불안 감소 기법인 체계적 둔감법, 인지에 관련된 내용 이거 몽땅 다 내적 행동 기법이고요. 체계적 둔감법에 관련된 묶여있는 근육이완 훈련 이것도 내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입니다. 상표제도 참 잘했어요 같은 딱지 주는 거고요.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외적 행동 촉진 기법입니다. 7번 다음 중 행동주의적 직업 상담에서 사용되는 기법이 아닌 것이요. 1. 체계적 둔감화, 2. 역조건, 3. 사회적 모델링, 4. 충고와 설득. 정답은요? 네, 아닌 것은 충고와 설득이죠. 둔감화 같은 훈련, 조건 글자가 다 들어간 것들이요. 사회적 모델링처럼 뭔가 보고 따라 할 수 있게 훈련 따라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 배움, 학습, 훈련 이런 거 다 모두 다 행동주의적 상담 기법입니다. 8번 다음 중 행동주의적 직업 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 1. 체계적 2. 반조건 3. 사회적 모델링 4. 충고와 설득. 정답은요? 아닌 것은 바로 충고와 설득입니다. 앞에 7번, 8번 문제의 차이도 구별하기 참 힘들죠. 앞에 건 역조건이었고요. 뒤에 건 반조건입니다. 자, 어느 경우든 조건자가 들어간 거 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이고요. 체계적 둔감화처럼 어떤 훈련에 관련되는 것, 사회적 모델링처럼 뭔가 보여주고 학습할 수 있도록 따라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의 대표적 기법들입니다. 9번 행동주의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가 직업 선택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된 불안 때문에 직업 결정을 못하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요. 네, 무결단성입니다.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거 무결정성입니다. 10번 내담자의 부정적인 자기 패배적 사고 대신에 긍정적인 자기 진보적 사고를 갖도록 교수하는 체계적인 기법 1. 근육이완 2. 체계적 3. 인지적 4. 스트레스 접종 정답은요? 네, 인지적 재구조합니다. 이거 인지적이라는 말만 알면 다 되는 건데요. 인지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뇌 속 활동, 우리 인지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뇌적 활동에 관련 뇌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활동이 다 인지력입니다. 인지력. 그래서 인지적 재구조화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자기 머릿속의 생각을 부정해서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 굉장히 좀 못되게 표현하면 일종의 세뇌교육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11번 행동주의 상담 기법 중 내담자의 긍정적 강화를 받을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 1. 타임아웃 2. 혐오 치료 3. 자극 통제 4. 토큰 경제 정답은요. 네, 타임아웃입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즉 긍정적 강화를 받을 기회를 박탈시키는 겁니다. 즉 떠드는 학생 수업 시간에 20분 동안 밖에 나가 있다고 하든가 아니면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거 이거 다 모두 넓은 의미에서 몽땅 다 타임아웃 제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12번 행동주의 상담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요. 1. 조형법, 2. 역전기법, 3. 혐오치료법, 4. 긍정적 강화법. 해당되지 않는 것 바로 역전기법입니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들 강화, 그 다음에 불안 감소 혹은 혐오 감소, 그 다음에 조형법이 뭐냐면 뭔가 조건을 딱 설정해 놓고 그 조건에서 잘 맞으면 뭔가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캔넬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강아지가 있어. 그럼 그 강아지가 캔넬 근처에만 가도 먹이를 주는 거야. 들어가면 먹이 2개 주고. 이런 식으로 틀을 맞춰서 계속 캔넬을 좋은 기억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즉 조형법도 일종의
훈련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조행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행동주의 상담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13번 내담자가 자기 지시적인 삶을 영위하고 상담자에게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와 지식을 공유하며 자기 강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 네, 정답은요. 자기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기관리 프로그램 이름으로 봐서는 행동주의 상담 기법인지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문제 출제가 나오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내용은 뭐냐면 이제 상담이 끝나고도 자기 스스로 잘 살 수 있게, 즉 자기 지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램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려주는 그런 자기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역시 자기 강화 기법을 사용하잖아요. 여기 보면 자기 강화 기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행동주의 상담 기법입니다. 14번 다음 중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약화시켜 내담자가 충분히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사용되는 인지적 행동주의 기법이요. 1. 인지적 재구조화 2. 스트레스 접종 4. 사고정지 4. 행동 계약. 정답은 네, 스트레스 접종입니다. 긴장이라는 말이 그냥 영어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긴장을 약화시켜서 미리 스트레스를 백신 주듯이 찔끔찔끔 접종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 그거 바로 스트레스 접종이고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긴장입니다. 긴장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15번 인지행동적 기법 중에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약화시켜 내담자가 충분히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요. 1. 근육 이완 2. 인지적 3. 스트레스 4. 정서적 상상. 정답은요. 네, 스트레스 접종입니다. 영어로 긴장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긴장을 약화시킨다, 스트레스를 미리 백신을 주듯이 조금 접종을 시키는 겁니다. 바로 스트레스 접종이었습니다. 16번 행동주의 상담에서 문제 행동에 대한 대안 행동이 거의 없거나 효과적인 강화 인자가 없을 때 유용한 기법으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인 것 1. 과잉 교정 2. 모델링 3. 반응가 4. 자기 지시 기법. 정답은요. 과잉 교정입니다. 과잉 교정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어린아이가 막 일부러 밥을 막 던져. 그러면 자기가 흘린 것만 치우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흘린 거 플러스 그 교실도 다 끝나고 청소시키는 거 이런 게 과잉 교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과잉 교정이 권장되진 않지만 대안이 없어 혹은 뭔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과잉 교정이라는 기법을 쓰게 되고요. 대부분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수정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7번 행동주의 상담에서 외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요. 1. 주장훈련 2. 자기관리 프로그램 3. 행동계약 4. 인지적 재구조화. 정답은 인지적 재구조화죠. 외적인 행동 변화와 내적인 행동 변화가 있죠. 내적인 행동 변화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이고 머릿속에서, 뇌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바로 인지 행동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재구조화는 내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입니다. 18번 행동수정 프로그램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행동의 일반화, 니은 목표행동의 정의, 디귿 행동의 기초선 측정, 리을 행동수정 결과의 검증, 미음 적응행동 강화, 부적응행동의 약화. 정답은요. 네, 바로 제일 먼저 목표 행동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선을 얼마만큼 고칠지 기초선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 실제 기법을 적용해서 좋은 행동은 강화하고 나쁜 행동은 약화시키고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검증해서 최종 행동의 일반화까지.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리을, 기억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19번 행동수정에서 상담자의 역할 1. 내담자가 사랑하고 일하고 노는 자유를 획득하도록 돕는다. 2. 내담자의 가족 구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3.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여 새로운 이해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내담자의 상황적 단서나 문제 행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정답은요. 네. 내담자의 상황적 단서나 문제 행동을 파악해서 즉
목표 행동을 정의해서 그 다음에 그 수준을 파악해서 기초선을 측정하는 것까지, 즉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행동 수정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요. 학습, 조건, 무슨 훈련, 강화, 뭐 이런 이야기들 모두 다 나오면 몽땅 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입니다. 대표적 상담 기법으로는 자기주장 훈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조형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따라 배울 수 있는 사회적 모델링, 체계적 둔감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 상담 기법입니다. 상담 절차 혹은 행동 수정 프로그램 절차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거고요. 상담 절차는 왼쪽, 수정 프로그램은 오른쪽입니다. 상담 관계 형성은 아주 상담의 기본이니까 빼고 첫 번째 문제 행동을 규명하거나 목표 행동을 정의하고 두 번째는 문제를 얼마만큼 고칠지 그래서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수정 프로그램에서는 기초선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법이나 기술을 적용하고 그리고 상담의 결과를 평가하거나 행동 수정 결과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상담을 종결하고 행동의 일반화를 하는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기법, 크게는 외적 행동 기법과 내적 행동 기법이 있고요. 외적 행동 기법은 마음의 바깥에, 뇌의 바깥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상표제도, 주장훈련, 행동계약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자기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담자가 자기지시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시키는 거 자기관리 프로그램이고요. 내적 행동 변화 촉진, 이거 마음속 뇌 속 인지에 관련한 내용이죠. 그래서 불안감을 없애는 훈련이라든가 인지적 재구조화를 하는 훈련 이런 게 모두 다 내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입니다. 그 외에 기타 행동주의 상담 기법으로는 타임아웃, 스트레스 접종, 과잉 교정 같은 것들이 출제 이력들이 있고요.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무결단성, 무력감을 느끼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 바로 무결단성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 쫙 빼고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기준으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